7시 대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 지역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의료인과의 대담 이어갑니다. 오늘은 김상훈 한라병원 부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라병원이 올해로 개원 39주년을 맞았죠. 예.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신데 좀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그 환자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네. 병상을 좀 허락해달라 그래서 병동 하나 전체 38병상을 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많은 또 의료인과 간호 인력들이 지금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도 매진하고 계시고요. 예, 맞습니다. 네. 어제 이 자리에 출연한 송병철 제주대 병원장께도 드린 질문인데요. 지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중증 진료 치료를 위해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도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지역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을 조금 순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중증 진료를 위해서 도민들이 원정 진료를 간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으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모든 도민들이 의료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로 가는구나 이런 이제 뉘앙스가 보이는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분석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네. 그 각 지역은 다른 지역은 혹시나 뭐 원정 진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만 이렇게 낙후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도민들 자체가 의료 서비스가 제주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걸 파악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그맣게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네, 네. 어떤 도표죠? 예, 간단히 이게 설명 주시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이제 충남이라든가 전남, 그다음에 네. 경북, 부산하고 서울을 뺀 네. 그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 그리고 우리하고 항상 비교가 되는 강원도. 네. 강원도는 두 개의 권역이 있는 권역. 네, 네. 예, 그로 분리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잠깐 보시면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의료 비용 지출은 2.7%입니다. 네. 수도권 경기도와 이제 서울을 빼고 네. 2.7%인데 그걸 또 인구 비율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제주도 인구가 지금 한 67만 정도 되기 네. 때문에 강원도는 한 150만으로 보고 있죠. 네. 근데 그걸 다 분리해서도 제주도가 한 1%일 때 다른 지역의 의료비 지출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권역이 두 개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두 개 있는 강원도인 경우에도 저희들 2배에 가까워요. 1.9%. 네. 원정 진료 자체가. 그래서 네. 이 상급 종합병원을 만들어야 반드시 원정 진료가 없어진다는 그런 이퀄 개념은 사실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도민들도 네. 또 스스로 알아야 될 부분이 어쩌면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 부산권을 빼놓고 지역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걸 또 체감도 해야 되고 공유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 일단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료 낙후와는 상관없이 어찌됐건 도민들은 그래도 조금 막연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아무렴 서울 대형 병원 가면 내 병을 잘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원정 진료를 떠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방금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급 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한라병원도 지금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노력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의 질은 끝없이 계속 나아져야 되는 게 이제 생명과 관련된 의료의 질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틀림이 없고요. 단지 이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원정 진료 가는 율도 적을 뿐더러 네. 또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한 질병들이 원정 진료에 해당되는지 네, 네.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상급 종합병원을 만들게 되면 과연 제주도의 원정 진료는 거기 50%나 100%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먼저 분석하는 게 네.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최선의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질병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응급과 비응급. 네. 응급질환은 사실 국가 체계에서 중증인 응급 자체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돼 가지고 네. 일단 모든 그 권역이 있는데 집중을 해 가지고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게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 그래 가지고 네. 대부분 제주도가 한 35% 가까이 10년 전에 됐던 예방 가능 사망률 그냥 10명 중에 한 3.5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한 20%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이제 두 명 정도 돌아가신다는 얘기고 이제는 한라병원에 직접 후송된 사람들은 8%에 가까워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많이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 정도로 좋아있기 때문에 응급질환에 대한 어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어떤 이 개념은 전혀 이제 연관이 안 되는 비응급 부분. 결국 관련된. 비응급 분야인데 희귀질환이라든가 이식 분야 네. 그리고 종양 분야, 뭐 희귀질환 분야, 암 분야 이런 몇몇 가지인데 네. 사실은 아나운서님께서도 아버님이 다 아프거나 뭐 그러면 사실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여기 이 육지 부분에도 1% 이상의 지금 원정 진료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아프더라도 암 같은 게 걸리면
그래서 서울 가서 한 번 더 확인해봐야지. 그런 이런 심리가 부분에 있죠. 대한 네. 원정 진료는 사실은 줄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과연 상급이 생기기만 하면 의료 체계나 의료실이 당연히 개선될 것이다. 이 개념은 절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어찌됐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인력, 장비, 교육 뭐 모든 면에서 좀 우수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한라병원도 지금 제2병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에 관한 부분은 이제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병원은. 근데 비응급 분야에 대한 그 부분이 응급과에 섞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전문 진료적인 어떤 비응급적인 부분에 전문 진료 어떤 그 동선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병원 내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지금 오죽하면 뭐 간 이식도 최초 저희도 돈에 이제 실체적인 간 이식도 지금 최초로 만들어냈고 신장 이식 같은 경우는 50내 이상이 돌파된 경우이기 때문에 네. 간 이식이 이제 의료 기술의 꽃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부분까지 다 돼 있고 또 저희 대학병원이나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받는 이제 모든 암 분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설 분야만 좀 확충이 되면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해드렸지만 도민분들께서 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도내에 있는 병원들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조금 바뀌는 것 같다. 그래서 내 병을 꾸준히 쭉 지켜봐 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라병원의 어떤 의료 인력 확보나 이런 것들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병원이 사실은 유일하게 의사들이 잘 안 바뀝니다. 네, 그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사실은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는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근데 우리 네네. 병원을 좀 파악해 보면 그 중에서도 상당히 적게 바뀌는 병원에 속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건 뭐 월급을 많이 줘서 이제 물론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병원의 비전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가고자 하는 앞으로 어떻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그 비전과 같이 공유해야지만은 많이 이제 직원들이라든가 뭐 우리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모든 어떤 의료인 자체가 오래 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거기에 물론 이제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병원이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그 미래 지향성이 아마 결국은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인을 붙잡을 수 있는 최대 요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얘기 나누다 말았는데 결국 이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병원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들 이거 외에도 지역 사회 차원에서들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개선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가장 큰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는 도 자체에서 이런 분석들을 왜냐하면 이제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등급 판정을 다 해서 이제 공표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모으고 또 아까처럼 원정 진료에 대한 전국적인 분석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도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네. 도민들 스스로가 상급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또 거기에 그런 이제 결정 구조가 되면 도민들은 흔쾌히 참여해서 그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그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구조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저희들 병원이 예를 들어 상급을 받고 뭐 다른 데를 못 받았다. 그럼 제주도에 한라병원 근처 한라병원 근처에 있는 분들은 30%의 중증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만 70% 해당되는 사람은 중증이 아닌데도 더 네. 상급 비용을 내서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걸 이해하겠느냐라는 거죠. 네, 어떻게 그런 보면 많은 공감이 필요한 우리, 부분입니다. 그 기본적인 질환들은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어떤 인식을 그렇죠.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필요하다는 많은 노력이 말씀이시죠?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도 의료 체계, 지역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